어떻게 될까요? 일기 신도시 지금 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네. 뭐 2030 세대가 또 일기 신도시의 물건을 산다, 뭐 이런 매수를 한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된다. 돼요. 그거 언젠가 되겠지. 되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거 시간이 문제. 시간이 문제인데 무조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한 얘기를 또 하지만 지금 당장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도 재건축 돌아갔을 때 용적률도 계속 변해왔고 층수 제한도 계속 변해왔잖아요. 그렇지. 예전만 해도 개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된다고 안 했어요. 이게 층수가 좀 되니까 안 된다. 그리고 강동에 재건축된 것도 사실 중층도 재건축인데 이것도 어렵다, 오래 걸린다, 이랬던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의도도 60층, 뭐 한강변도 50층 이 얘기 나오고 있는 시절인데, 지금 어차피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인구가 상당하고 그 인프라도 파괴력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사이클이 돌아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 4기 신도시 할 땅도 없고요. 1기 신도시 노후화도 이제 30년 차가 다 이제 테이핑 끊어가지고 돌아갈 텐데, 얘네들도 이것에 대해서 뭐 리모델링으로 절대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번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도 우리가 빨간 당만 그 일기 신도시를 가지고 재건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파란 당도 발의를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 표에 그거나 아니면 선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기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표가 사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돌아가면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될 곳은 분당이고, 그리고 분당도 지금 350%만 줘도 돌아갈 수 있는,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단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은 뭐 15년, 20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일기 신도시는 결국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찬성을 하는 거니까 할 것이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기 신도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우수하죠. 기반시설이 우수하고 다 갖춰져 있고, 그냥 거기다 짐만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계획적으로 또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상당히.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투자를 안 해봤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야, 그거 언제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제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어떤 우리가 뭐 아파트를 투자하든 재개발에 투자하든 간에 그것이 무슨 다 완성이 돼서 아파트가 저지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단계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길게 가져가더라도 투자를 해놓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은, 일기 신도시는 특히 이제 분당은 뭐 일기 신도시의 가장 핫하죠. 성지. 가장, 그리고 또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은데, 거기다 용적률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의, 일기 신도시의 장래는 밝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기 신도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특별법만 통과해서 용적률 350, 400만 줘도 30% 늘어나요, 일반 분양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신도시 왜 자꾸 만드냐.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다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경비도, 비용도 절약이 되고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도시 만들려면 일단 집부터 져야지. 교통, 일자리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불필요한 소모가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본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빈집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 지금 다 쓸데없는 교통 만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 그럼 뭐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금 뭐 침체되어 있는 이 부동산 활성화에서 풀어야 되는 정부 정책이 취득세. 취득세.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 토지거래. 저는 솔직히 지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맹점은 결국 실거주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풀어봐야 크게 시장 반영이 일어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 아까 전세가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세가율이 말도 못하게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전에 경제위기 당시와 같은 2012년이 지금 50몇 %였는데 지금이 50몇 %예요. 그러면은
아유, 강남은 뭐 40% 안 되는 지역 태반이고요. 그러면 풀어봐야 이 다주택자고 투자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해봐야 몇 건이에요. 그게 거래 상승으로 가격을 크게 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갭 투자 성행했을 때 그 2017년, 18년 그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회로? 예, 왜냐하면 눌려있던 자리들, 눌려있던 자리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목동 보세요. 목동 같은 경우에나 여의도 같은 경우, 특히 목동이 그런데 이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늘어났던 게 결국엔 규제지역 해제거든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적정이 내려온 그렇죠. 상태에서 대출을 크게 끌어다 쓸 수 있었잖아요. 뭐 강남은 여전히 이제 강남 용사는 50%밖에 안 되지만 얘네는 소득이 되면 60, 70 끌어다 쓸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40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1.5배, 2배 수준으로 내 필요 자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좀 금액이 또 호가가 올라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제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풀리는 것을 좀 기회로 삼아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네.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가 보통 토지만 맞아요. 예전에 과거에 네. 토지만 묶었잖아요. 네. 또 어느 날 갑자기 주택까지 묶었대. 네. 주택도 또 해서 지분당 해가지고 뭐 6제곱으로 제한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네. 사실은 정책이죠. 네. 지금 뭐 얘기하셨듯이 약세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아, 네. 전세시장 이게 도대체 언제쯤 이게 전세시장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요. 이게 언제쯤 좀 바뀔까? 네.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금리 문제인가? 아니, 금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금리도 이 상태로 가잖아요? 결국 다 적응해요. 자, 사람은 어디 안 가요? 우리가 집에서 살지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택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과 같은 서울과 경기는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있다 하지만 서울 총체적으로 우리 경기 전체로 보잖아요. 인천은 많아요. 23년, 24년. 근데 서울 경기는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이는 자리에 모이고 그것도 조합원 분양 말고 일반 분양 들어가는 거 체크해서 들어가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끌어당겨지지만 다 낮아지지만 지금 한계가 있는 이 물량 자체 내에서는 결국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월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그래서 지금 잠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월 400이에요. 월 500 버시는 분 가면 집세로 400을 날려야 돼요. 그럼 100만 원 수입이네, 처음. 그렇죠. 100만 원은 뭐예요? 밥 먹어도 모자르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오니까 다시 전세가는 충분히 또 떨어져줬어. 그럼 사람들은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이면 결국에는 이 적정 온도가 지나가면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최근에 기사들이나 뭐 내용들 보면은 전세로 수요자들이 눈 돌리면서 전세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오르게 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전세가 더 떨어지고 역전세 나라 뭐 갭 투자한 사람들 뭐 나라 뭐 매물 금매로 날려라 막 난리 치지만 결국에 그렇게 환호하고 응원하시는 더 떨어져라고 하시는 분들만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전세, 월세, 매매가 다 빠지는 물량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네, 결국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가 순차 입주하는 때 가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금리랑 그것까지 했으면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하나하고 이미 적응했어요 시장이.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들어간 아직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치면 지금 제너레이션의 좋은 브랜드 입지가 아니라 다음 제너레이션의 좋은 입지와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세 시장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지금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조금 수요가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금리의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전세 대출 금리도 4%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네네. 지금 온라인 뱅크는 2억 얼마까지 3.4% 막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요? 네. 그건 이제 온라인만. 온라인만 그렇죠. 왜냐면 걔네들은 사람을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금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좀 전세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화두. 네. 우리 화두는 항상 서울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한양. 한양, 정도전. 네, 정도전 얘기잖아요. 정도전. 한양은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남기는. 한양을 절대 못. 네. 그러니까 이 성견지명에 있는 거라니까. 아, 대단해요. 예. 우리 저 김서울 시인도 얘기했잖아요. 네. 김서울 시인.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아, 강가에 살자고. 네. 이게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그 선조들, 조상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화두가 지금 서울인데 네. 반드시 서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뭐 향후 수년간 이제 지금 서울엔 뭐 대세라고 하는데 이 주택 시장에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저도 질문드리면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태어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 다시 태어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미국. 네. 경제는 규모로 돌아가요. 그건 그래. 네, 규모로 돌아갑니다. 버는 돈이 다르고 무조건 미국에서도 뉴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서울 쪽으로 가야 되고 서울 쪽에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산업이 가르치고 모든 지도부가 가르치는 게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들도 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권에 안에 들어간 게 2,500만이에요. 5천만 중에 2,500만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그 중에 1,000만 서울, 뭐 1,000만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 금융의 경제로 돌아가고 돈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줄면 줄수록 콤팩트화 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도시들이 버려지는 거지 서울의 핵심지는 오히려 나날이 이 버는 돈은 상급지면 상급지일수록 거기에 사는 분들은 버는 돈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들이 2명만 내도 돈이 싸워서 최상급지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향후에 5년, 10년 뒤에 그 부자들이 싸울 동네를 조금이나마 지금 시점에 싸게 사는 게 그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고. 아주 중요한 얘기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돈으로 싸워요. 인구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인구 줄겠지. 하지만 2명만 있어도 돈으로 제일 좋은 데 싸웁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방에는, 저도 최근에 한번 오피스텔, 아파텔이죠. 지방에 하나 했는데, 좀 너무 멀어서 귀찮기도 하고, 내가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쉽네요. 네. 아니, 근데. 귀찮아요, 너무. 근데 그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 저도 예전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데 인천에 그 주안동에 주안. 거기 재개발 그때 한참 한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한 적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 그냥 번쩍 보고 그냥 요 안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이제 뭐니까 전혀 안 쓰고 있었더니 해제됐대네. 그래가지고선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야. 왜냐면 서울에다만 포인트도 그건 그냥 과외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소액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팔았어요. 두 채 있었는데 바로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손해는 봤지만 뭐 그게 무슨 큰 손해는 아니고 그때 쌌으니까. 네, 또 다른 걸로 많이 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뭐 화두라고 좀 얘기들을 하는데 주택 시장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개발도 뭐 재건축도 그렇고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영근 대표가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 2023년은 좌고 우면 할 필요가 없고 너무 명확해요. 투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오히려 단순해요. 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기존 아파트 전세가를 낮아서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수익률을 못 만들어요. 절대로. 그게 문제.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딴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셔도 돼요. 왜냐. 기존에 우리 서프라임이나 그때랑은 지금 다른 게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커서 이게 피가 많이 붙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치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저는 덜 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신축 중심으로 갔고 너무 실수요장세로 일찍 묶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신축 상급지 해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아크로웨이브 파크도 부장 다시 10매덕이었었는데 지금 그게 뭐 40억까지
올라왔고 이런 상황까지 왔죠. 그 옆에 있는 재건축이 오히려 덜 올랐다니까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어차피 나중에 걔보다 더 비싸질 아파트들이 있는데, 예, 근데 더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분양가도 이제 뒤로 백해서 싸지지 않거든요. 싸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추가로 보자면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이 입주권 분양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택하면 그 향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아크로리브 파크를 미리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상급지가 10년 후의 상급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하시고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내가 있는 돈으로 최대한 그 상급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아까 일기신도시특별법 나왔잖아요. 왜 일기신도시특별법이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감 자체도 한 군데를 특정해서 띄워주기식이라고 생각했는지 노후계획도시라고 했어요. 택지, 그러니까 우리도 목동이나 상계 택지개발로 갔으니까 뭐 마곡도 택지개발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네들을 용적률을 200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 뭐 300, 400, 500 나오겠죠. 이렇게 책정을 해준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을 본다? 그럼 연한은 30년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단순한 게 연한에 차 있는 아파트만 봐요. 저는 좀 더 길게 보시면 어때요? 한 35년, 40년? 지금 90년대 후반 아파트들 보면 용적률 200% 초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대로 들어갈 수 있다 전 봐요. 그게 재건축이 될 기초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싸게 될 차후에 30억, 40억, 50억 갈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한강변에 있고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 아직 조합 설립까지 가지 않은 친구들을 최소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진정한 전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안정성을 구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정도 간 애들 보면은 서울 중심은 여전히 비싸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좀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좀 프리미엄 좀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데로 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앞으로 화두는 맞는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서울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유일한 방법. 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계속 이 규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사실 공급 물량이 지금 상당히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분명히 맞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시장을 볼 때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좀 안정적인 거 이런 쪽으로 생각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근데 그런 데들은 또 중심 입지나 이런 좋은 데들, 입지 좋은 데들, 외곽 말고 중심 입지 좋은 데들은 가격들이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이미 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이 비슷한 게, 뭐 재건축 아파트는 어쨌든, 중심 지역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자본으로, 금액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시장 쪽으로 뭔가 좀 눈을 돌려서 그런 쪽에 정말 입지가 정말 괜찮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미래의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시점에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이 상당히 단순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해요. 지금 정말 단순한 시장이거든요. 딱 이거밖에 없어. 딱 단순한 시장이고 하여간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근데 그 방법을 길을 잘 쫓아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네. 그리고 저희 그 프로그램은 그 아무나 나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아유,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 일단 네. 우리 정영근 대표랑 얘기한 그런 시간들 여기서 일단 줄이고 잠시 후에 생방으로 라이브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또 한용 소장님과 만나서 그 여러 얘기들 해서 보았고,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오늘 남는 얘기는 결국에 시간은 또 흐를 거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아크로 리버파크가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돼서 보지 마시고, 지금 시점부터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그게 진정한 본이고 투자자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